두 번째 발제 주제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GPT-4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라는 주제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GPT-3를 사용하고 있죠. 다양한 곳에서 이제 활용하고 있습니다. 앞서 첫 번째 나침판에서 이야기했던 웹 3.0은 말하자면 IT 공룡들이 웹 1.0, 2.0의 전환을 겪으면서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이제 데이터의 중앙화라는 부분에 좀 초점을 맞췄습니다. 그 기업은 당연하죠. 뭐 구글이나 페이스북이나 이런 곳에서는 기업의 이익에 복무하는 집단들이기 때문에 당연히 비즈니스상으로 수익을 창출하기 위한 여러 가지 모델들을 고부가 가치들을 성장시키기 위해서 만들어냅니다. 이제 그런 부분들이 데이터 중앙화를 가속화시키고 있고요. 그러한 부분들이 여러 가지 동기에 의해서 웹 1.0, 2.0, 3.0으로 발전하는 중요한 계기도 되지만 이 지점에서 이제 저희들이 포착한 부분은 그 데이터의 중앙화의 한 단면, 그늘진 곳, 그런 빅브라더라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제 맹점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꼬집어서 우리가 좀 잘 관찰하고 경계의 선을 지켜나가야 될 필요가 있다. 더 나아가서는 제도적으로, 구조적으로 이런 부분을 어느 정도 통제 가능하게 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이죠. 결국 그런 의미에서 탈중앙화, 데이터를 분산시키는 것이 앞으로 미래 사회에 상당히 중요한 화두가 아니겠는가, 기술적인 기반 속에서. 그 이유는 어마어마한 기술력, 인공지능 이런 기술력들을 우리가 이미 여러 곳에서 봤죠. 그림을 그린다든지, 시를 쓴다든지 어마어마합니다. 커뮤니케이션 능력이 매우 매우 뛰어나죠. 왜냐하면 이거 언어에 의한 기반에 의한 자연어 처리 기술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업그레이드 버전 GPT-4가 바야흐로 준비되어서 나올 것 같습니다. 이런 지점에서 다소 좀 우리가 경계의 끈을 좀 분명히 잡고 있어야 된다라는 지점에서 라스트 퓨처리스트라는 매거진의 편집장입니다. 마이클 스펜서의 Artificial Intelligence 레포트를 인용해서요. 11월 17일자입니다. 관련해서 발제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자는 지금 현재의 상황을 진단하기를 컨텐츠 정보를 조종하는 단계를 이미 좀 어느 정도는 좀 실패한 부분이 있지 않나라고 이렇게 진단합니다. 유튜브나 페이스북, 틱톡 같은 인터넷 플랫폼이 이미 여러 콘텐츠를 광고 기반 수익성 우선을 하는 대규모 IT 기업들에 의해서 콘텐츠의 정상적이고 건전한 상태의 콘텐츠를 생성하는 것을 편향되게 기울어진 상태로 이끌어가게 되는 결과를 초래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기업들에게도 AI를 사용해서 콘텐츠를 대규모로 생산하려는 이 유혹은 너무도 강하죠. 왜냐하면 기업이라는 것은 매출과 수익에 복무하는 그런 집단이고요. 당연히 어떤 수익이 되는 곳에 기술 개발과 투자가 이루어지기 마련이죠. 근데 문제의 지점은 바로 그런 것들이 과거와 달리 GPT-3와 같은 또 앞으로 향후에 GPT-4와 같은 이런 강력한 인간 정도의 어떤 능력을 갖고 있는 그런 컨텐츠 생산 능력을 갖고 있는 이런 GPT-3를 통해서 강력하게 이익을 그리고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구도로 인터넷의 어떤 생태계가 형성되어 있는 측면이 매우 강하다. 그리고 앞으로는 이런 기술력을 바탕으로 해서 더욱더 그럴 가능성이 높다라는 이제 경종을 울리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GPT-3가 모방 모델이 인간 콘텐츠를 정말 잘 모방한 콘텐츠를 생성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라는 이제 저자의 질문이 있습니다. 예컨대 팟캐스트를 듣거나 인공지능 최면을 유발하는 영상을 본다면 뭐 실제 사람들의 의견과 정서에 부합하지 않은 단순히 기업 이익을 위해 대규모로 제조된 것이라면 등의 것이죠. 바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인터넷의 중심에 광고를 두는 것은 자연스럽게 글로벌 인터넷 디스토피아로 이어질 수 있다라고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네,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우리는 이미 디지털 저널리즘의 미래가 광고 기반 인터넷에서 길을 헤매고 잃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라고 저자는 이야기하고요. 그런 의미에서 모든 블로거, 카피라이터, 유튜버들이 만들어낸 이런 콘텐츠들의 맥락들이 상당히 손상될 수가 있고 또 이런 GPT-3, GPT-4 등으로 해서 이런 콘텐츠를 자체 생산함으로써 더욱 대량으로 이런 콘텐츠를 온라인상에서 생산하게 되면 어떤 그 콘텐츠의 편향성들에 대해서도 대단히 우려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런 지점에서 여러 가지 공정성이라든지 데이터에 대한 어떤 편향 그리고 이런 콘텐츠에 대한 편향이나
건강하지 못한 컨텐츠, 수익에 복무하는 컨텐츠들에 대한 지점들을 개선할 수 있는 방법으로 이 블록체인의 기술들, 그 블록체인 기술은 구조적으로 이제 데이터의 중앙화가 아니라 이제 분산화를 주목적으로 만들어진 이제 기술적인 발견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안으로서 저자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네. 관련해서 바라보는 지점이 지금 이런 기술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경계하고 반드시 꼭 짚어볼 만한 지점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측면이 있는데요. 관련해서 뭐 줄리님 이 내용이 조금 암울하죠? 제가 이제 말하는 게 인공지능이 대신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네. 뭐 저희 이미 아직 만나지 않았는데 제가 인공지능일 수도 있는 거고요. 네네. 그러니까 심지어는 이런 경우까지 있을 수 있다고 이미 있기도 하다고 그렇게 얘기는 합니다. 완성도가 다소 떨어지지만 사람들이 만들어낸 컨텐츠를 어느 정도 GPT-3를 이용해서 현재 기술을 이용해서 컨텐츠를 이미 생산할 수 있다라고 하네요. 그만큼 기술이 대단한 거죠. 그렇지만 이제 그런 부분이 갖고 올 수 있는 여러 가지 부정적인 측면도 우리가 꼭 짚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회적인 어떤 장치, 좀 그런 제어할 수 있는 제도적인 부분도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유진님 말씀하시죠. 제가 상규님 아카데미아 시니까 GPT-5 아이디어를 드릴게요. 편향된 거를 어떻게 네, 고칠지. 알겠습니다. 그 아이디어는 모델이 지금 현재는 편향이 다 들어가서 성공하는 모델을 만들잖아요. 이게 힘든 거죠. GPT-3나 4 모델은. 근데 웹3는 이제 어떻게 변화가 가냐면 스마트 컨트랙트에서 무엇이 잘못됐나를 얘기해주는 GPT-3죠. GPT-5. 그러니까 스마트 컨트랙에서 그러니까 모든 것들이 데이터들이 맥락이 있게 스마트 컨트랙에서 움직이거든요. 그러면 그것이 무엇이 잘못됐나를 얘기해 주는 거죠. 그거는 편향되지가 않거든요. 그냥 우리가 관심 있는 데이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관심 있는 부분은 뭐냐면 스마트 컨트랙에서 무엇이 잘못되고 있는 웹3에서 그 네트워크에서 그거를 탐지하는 그 언어 모델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내추럴 랭귀지. 배우는 거는 스마트 컨트랙만 배우면 되고 그 다음에 모든 이벤트나 메시지들이 그 스마트 컨트랙에서 어떤 맥락으로 인사이트가 되는지 정보를 알려주는 거죠. GPT-5 그걸 생각해 봤습니다. 저 네, 그러면 두 궁금한 분, 아, 네, 네네. 이야기하세요. 네. 갑자기 든 생각이 데이터가 편향돼서 편향된 내용이 나올 때 유해할 수도 있다인 건데 지금 문득 든 생각이 사람이 편향된 정보를 더 좋아하나라는 생각을 잠깐 했거든요. 제가 제 편향과 취향의 차이가 무엇일까라는 생각을 잠깐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게 편향과 취향의 차이. 네, 취향은 역시 한쪽으로 치우치신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아니, 하면서 아니, 이렇게 네, 생각하면 어떨까요? 편향은 인풋이고요. 취향은 아웃풋. 내가 편향된 데이터를 받는 것도 되게 상대적으로 받잖아요. 상대적으로 음, 편향된 게 던져진 상황에서 내가 창의롭게 풀 수 있는 정보였다. 나한테는 되게 소중한 정보였다. 이렇게 되게 상대적으로 정보가 흐를 텐데, 그러니까 그게 취향이죠. 그래서 나는 이런 류의 창의성을 좋아하기 때문에 이런 편향을 좋아해. 이게 아웃풋이죠. 취향은 아웃풋이고 편향은 이제 인풋 우리가 넣어주는. 유진님 그거 아주 적절한 표현인 것 같아요. 편향은 인풋에 해당되는 거고 취향은 아웃풋에 해당되는 거다. 공감이 갑니다. 그렇게도 해석할 수가 있겠다.